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아파트 건설을 주로 하는데 회사 일의 특성상 준공이 시작되는 한 지역에서 3, 4년 정도 머물며 일을 하고 완공이 되면 다른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에서 생활을 했었죠. 아내는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저와 결혼을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아이를 키우면서 지냈고 저를 따라 사는 곳을 함께 이동했었죠. 그런데 아들 서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전학을 자주 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은 고향집에 남고 저는 현장에 따라 거처를 옮기면서 주말마다 집으로 돌아오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면 사이가 안 좋아진다더라 라는 말도 많았지만 저희 부부는 꽤나 안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 기저에는 애교 많고 착한 아내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원래 성격이 애교가 많고 여성스러운 편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가까워지지만 여전히 저하고는 알콩달콩 연인처럼 지냈죠. 저희는 자주 통화를 했는데 그럴 때면 아내는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서준이 아빠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데 나는 오죽하겠어. 당신 오는 금요일만 손꼽아 기다린다니까. 나도 우리 여보랑 서준이 너무 보고 싶다. 그래도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나도 그래. 얼른 와, 보고 싶어요. 주변에서는 결혼한 지 14년이나 됐는데도 어쩜 그렇게 꿀이 떨어지냐며 아직도 연인 같다고 부러워하곤 했죠. 저 역시 싹싹하고 예쁜 아내 덕분에 늘 힘이 났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만은 가까이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서준이가 주말에 태권도장에서 1박 2일 캠프를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가면 아내와 저 둘이서 오붓한 주말을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주말에 집에 못 내려갈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번 주말에 일이 있어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제 말에 아내의 목소리가 급격히 시무룩해졌습니다. 크게 실망한 눈치였죠. 아, 정말? 이번 주 뭐다? 서준이도 마침 없고 해서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이 그렇게 됐네. 일 때문인 건데 어쩔 수 없지. 알았어요. 밥 잘 챙겨 먹고. 아내는 서운해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주말에 집에 내려가는 낙으로 사는데 못 내려가는 날에는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공교롭게 일이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가는 건 안 되지만 토요일 점심시간에는 출발할 수 있겠더군요. 다시 가겠다고 연락을 하려다가 아내를 놀래켜 주려고 따로 연락 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과 집은 차로 3시간 정도 거리였죠. 그렇게 열심히 운전해서 한달음에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겠다고 했었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 잠깐 나갔나 보네. 저는 아내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놀래켜주고 싶기도 했고 또 금방 오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저녁 8시, 9시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늦게 어디 멀리 갔나 싶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여보 왜? 나 지금 민정이 만나고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문자만 짤막하게 돌아왔습니다. 민정 씨도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이 시간까지? 의아했지만 일단 기다렸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는데 괜히 재촉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집에 와서 기다린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자는 생각에 베란다에 널려있던 빨래를 걷었습니다. 아내와 제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개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처음 보는 셔츠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내 옷을 샀나 싶은데 가만 보니 제가 평소에는 입지 않을 화려한 색깔이고 사이즈도 제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도 비싼 브랜드더라고요. 제 것도 아니고 딱히 아들 서준이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입을 만한 옷도 아니었거든요. 이건 누구 옷이지 싶으면서도 그때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오면 물어봐야지 하고 말았죠. 그리고 아내를 기다리며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새벽 1시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이 시간까지 안 왔다는 것에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려 하는데 그제야 때마침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아내를 기다렸는데 아내는 술에 좀 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던 아내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무슨 귀신이라도 본 듯 기절 초풍하며 놀라는 겁니다. 어머 깜짝이야! 여보! 그 모습에 저도 덩달아 놀랐죠. 많이 놀랐어?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놀랄 줄 몰랐네. 그런데 그때 아내의 표정이 좀 이상하더군요. 단순히 너무 놀랐다기보다 좀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못 내려온다더니 어떻게 온 거야? 일이 빨리 끝났지. 근데 당신 술 먹었어? 여지껏 민정 씨랑 있었던 거야? 맞아. 민정이랑 있었어.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당황한 얼굴로 저를 잘 못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아내는 막 웃으며 저한테 변명을 하더라고요. 나 지금 너무 놀라서 갑자기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놀랐잖아.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놀랬을 줄 몰랐지. 애 떨어질 뻔했어. 다음에는 연락 좀 꼭 주고 와. 알았어. 근데 이 시간까지 민정 씨는 왜? 그게 실은 민정이가 남편이랑 이혼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갑자기 이혼? 그래서 상담해주고 왔어. 민정이가 나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도 그만 집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랑 사이 좋았잖아. 그 집 남편 돈도 잘 번다고 했고. 부부 사이 일은 부부만 아는 거지. 그랬구나. 그래서 민정 씨 달래주다가 늦은 거구나. 응. 민정 씨도 많이 속상한가 보네. 아예 이혼한대? 그렇대. 사이 안 좋은 지 꽤 됐나 봐. 그러니까 울고불고 하지. 저기 여보, 나 들어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씻고 나올게. 그렇게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무심결에 물어봤습니다. 참, 내가 빨래 다 개어놨어. 근데 못 보던 옷이 있던데? 이거 누구 거야? 아내는 화들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이 옷 말이야. 이거 뭐야? 내 거 아니지? 그거 민정이한테 받아온 거야. 민정 씨한테 이 옷을? 이거 남자 거잖아. 맞아. 그거 민정이 남편 건데 비싼 브랜드잖아. 근데 사이즈 안 맞다고 해서 내가 우리 신랑 입혀야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 웃었죠. 이거 내 사이즈도 아니야. 그리고 무슨 남의 옷을 받아와. 워낙 비싼 데 건데 민정이가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고 확 버려버릴까 하더라고. 근데 아깝잖아. 그래서 나 달라고 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 왜 받아와.
그리고 나랑은 사이즈도 안 맞는데 뭐. 아, 그런가? 나는 워낙 비싼 브랜드니까 아까워서 안 되면 중고거래 사이트라도 올리려고. 하여튼 우리 마누라 살림꾼이야. 아주 알뜰한 건 알아줘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거 괜히 받아오지 마.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이런 요란한 옷을 입겠어? 아, 그치. 맞아. 그냥 돌려줘야겠다. 아내는 웃더니 제 손에서 옷을 받아가더라고요. 사실 아내의 행동이 평소 같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있기도 했고 친한 친구의 이혼 위기에 함께 아파하는 아내였기에 더는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아내가 제게 엄청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주말을 맞아 집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데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우연히 아내의 친구 민정 씨를 본 겁니다. 사실 같은 마트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전에도 한 번씩 본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이혼 위기라던 남편과 너무나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인사를 하자 둘 다 반갑게 인사를 했고요. 곧 이혼할 예정이라더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정 씨는 저보고 어머 영민 씨 오랜만이에요. 주말이라서 내려온 거죠? 아, 예. 근데 세정이는 왜 같이 안 왔어요? 아, 집으로 가는 길에 뭐 살 게 있어서 잠깐 혼자 들른 거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요즘 통 바빠서 세정이 못 본 지도 꽤 됐네요. 조만간 부부 동반으로 한번 봐요. 애들 데리고 캠핑이라도 한번 가던가. 예, 그러죠. 그렇게 민정 씨와 민정 씨 남편과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민정 씨는 이혼 위기도 아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내를 안 봤다고 했으니까요. 그날 민정 씨를 만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아내는 어디에 있었던 건지, 누구랑 그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던 건지 저는 그날부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병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고 나니 마음이 지옥이 되더군요. 아내의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럽고 수상해졌죠. 평일에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 의심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에 집으로 간 날 밤늦게 아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아내의 휴대폰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잠금 패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원래 아내는 잠금 패턴을 안 썼는데 그것마저도 의심이 되더군요. 내가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내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 속만 타들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바쁜 일 때문에 집에 내려가지 못했죠. 토요일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일요일은 늦은 시간까지 늦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젯밤에 집에 왔다가 그냥 갔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서준아. 아빠는 이번 주에 안 내려갔는데? 이상하다. 어젯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빠 온 줄 알고 나가볼까 하다가 너무 졸려서 그냥 잤는데. 화장실 쓰는 소리도 들리고 엄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아빠인 줄 알았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집에 간 적이 없는데 아들이 잠결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뇨. 소름이 쫙 끼치면서 동시에 분노가 차오르더군요. 그와 동시에 그 정체 모를 옷도 덩달아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친구인 민정 씨 남편의 옷인데 버리긴 아까운 좋은 옷이라 받아왔다고 했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아내는 아마도 누군가를 집까지 불러들인 모양이었고 그 누군가의 옷인 것 같았습니다. 저랑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집이 비는 사이 모르는 남자를 불러들였다고?
집에 옷을 놔둘 정도로 자주 드나들었다고? 게다가 심지어 어제는 밤늦게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니 그것도 작은 방에 애가 자고 있는데?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아내에게 따질까 했는데 딱히 물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전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지만 그건 잠결에 잘못 들은 거라고 하면 그만이고 자기는 딴짓한 적 없다고 우기면 끝이니까요. 너무 분노하고 기가 막혔지만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화요일에 연차를 내고 몰래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문화센터에 가서 강좌를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화요일이었거든요.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아내가 나오는 걸 확인한 후 집으로 들어갔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을 보는데 그곳은 더 이상 제 보금자리가 아닌 역겨운 배신의 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방에 아주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고 나왔습니다. 최대한 장시간 녹음되는 제품으로 해두긴 했는데 제가 주말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진 뭔가가 녹음되어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녹음이 정말 되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녹음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서준이 학원 갔어. 지금 와도 돼 자기야. 아, 그래? 그럼 가게 맡겨놓고 금방 갈게. 참, 지난번에 와인 심하게 튀어서 놓고 간 셔츠 그거 챙겨놨어? 챙겨놨어. 안 그래도 저번에 남편이 와서 깜짝 놀랐잖아. 하필 그걸 발견해서. 헐, 대박. 그래서 뭐라고 둘러댔는데? 아, 친구 남편 거라고 했지. 좋은 옷이라서 받아왔다고. 우리 남편 순진해서 그런 거 다 믿어. 와, 진짜 대박이네. 진짜 완전 순진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선 용암 같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순진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믿어준 거였습니다. 14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지켜왔는데 아내는 저를 완전 바보 취급하면서 이 남자와 놀아나고 있더군요. 게다가 상습적으로 집까지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대담함이 엽겹기까지 하더군요. 그 둘의 대화 내용으로 유추해보니 그 남자도 저희 아파트와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또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카페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같았고 틈틈이 저희 집에 놀러왔던 것 같더군요. 심지어 늦은 밤에 저희 집에 드나들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제 아들이 들었던 그 소리는 바로 상간남이 들어오는 소리였던 겁니다.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가 갈리고 생각 같아선 그 두 것들 인생 종치게 만들고 싶더군요. 저는 아내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지 잠도 자지 못하고 내내 고민을 하고 또 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아내의 배신으로 이렇게 끝이 났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농락당했구나. 생각할수록 참담하고 기가 막혔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어조로 아내에게 말했죠. 이세정. 갑자기 왜 이름을 불러? 성까지 붙여서. 아내는 웃으며 장난을 쳤지만 그 웃는 얼굴을 보는 것까지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내가 딱 한 번만 물을게. 나한테 진짜 할 말 없어? 이 집에 남자 부른 적 없냔 말이야. 그 말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장난쳐? 맞아,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사람을 뭘로 보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야? 하면서 펄쩍 뛰는 겁니다. 너무 기막혀하고 억울해하는데 만약 제가 증거가 없었더라면 정말 아내는 결백하다고 믿을 만큼 연기를 잘하더군요.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차분하게 말했죠. 상가 카페 사장. 그 인간이 우리 집 왔었잖아. 툭 하면 드나들잖아.
제가 구체적인 상간남의 정체까지 말하자 아내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그 사람이 누군데? 당신 왜 이래? 무슨 의심병 걸렸어? 라며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제 휴대폰으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역겨운 대화가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녹음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고 녹음이 끝나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래, 내가 당신도 없고 너무 외로웠다가 어쩌다가 딱 한 번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 남자가 딱 한 번 그런 걸로 나 협박하면서 남편한테 다 알려버릴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만난 거야. 협박당해서 만났다고? 맞아. 여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도 피해자야. 이 남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저는 아내의 팔을 잡고 상가로 갔습니다. 아내가 일단 놓고 얘기하자고 난리를 쳤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저는 막무가내로 아내를 데리고 카페로 쳐들어갔습니다. 주말 낮이라 그런지 카페 안에는 사람이 꽤 많았죠. 그리고 카페에는 아내의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남자 한 명과 바로 옆에는 그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아마 부부끼리 장사를 하는 듯 했죠. 저는 속으로 저 새끼구나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는 들었지만 얼굴은 처음 봤죠. 뺀질뺀질하게 생긴 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팔을 확 놓고 그 남자 멱살을 확 잡았죠. 제가 갑자기 사장 멱살을 잡으니 그의 아내도 소리 지르고 카페 손님들도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네가 내 마누라 협박한 그 새끼지? 협박이라니. 내 마누라랑 자고 그걸로 또 협박해서 우리 집까지 수시로 드나들었다며 이 미친놈아. 저도 다 압니다. 아내랑 그 상간남이 쌍방이라는 것을요. 서로 좋아서 만났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개망신을 줄 작정으로요. 제 말에 그 상간남은 멱살 잡힌 채로 제 뒤에 있는 아내를 쳐다봤고 제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쪽팔리긴 한지 얼굴 가리고 난리였죠. 그 상간남의 아내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로 멍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은 식은 땀을 흘리며 쩔쩔매더군요.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너 저번 주 토요일 밤에 우리 집도 들어왔었다며. 우리 집 비밀번호까지 안다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에 상간남의 아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날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가집 간다고. 당신 말해봐. 그날 상가집을 간 게 아니라 저 여자 집에 갔던 거야? 상간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더라고요. 카페 안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엄청났죠. 너 이 새끼 따라와. 경찰서로 끌고 가서 콩밥 먹일 테니. 잠시만요 선생님. 뭔가 오해가 있는데. 선생님 아내분이랑 잔 건 맞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협박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이세영 씨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이세영 씨가 남편이랑 주말 부부라고. 집에도 잘 안 오고 너무 외롭다고. 툭하면 연락해서 술 먹자고 하고 집에 오라고 했잖아. 그 말에 제 아내도 기함하더라고요. 미쳤어요? 내가 언제? 네가 먼저 꼬리쳤잖아. 집 비번도 네가 알려주고. 야, 입 안 닥쳐?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상간남 멱살을 풀어주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라고 저 자식이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하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저 상간남하고 아내는 서로를 삿대질하며 네가 먼저 꼬셨네 나는 피해자네 싸우고 있었죠. 그 와중에 상간남 아내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자기 남편을 돌려세워 싸대기를 때렸고 덩달아 제 아내의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울고 악쓰면서요. 머리채 잡힌 아내는 저보고 애타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수라장을 그냥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등 뒤에선 아내의 비명소리와 상간남이 말리는 소리, 그리고 상간남의 아내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일은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카페도 바로 임시유업 내걸었고 이혼을 하네 어쩌네 난리였죠. 제 아내는 저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자기가 미쳤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혼하자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내가 키우겠다고 했죠. 당신 같은 여자 밑에서 애를 키우게 할 순 없다고요. 아내는 눈물 콧물 쏟으며 딱 한 번만 봐달라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절절히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제 모든 마음은 이미 싸늘히 식은 후였습니다. 밖에서 그 지랄을 떨고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집안까지, 그것도 작은 방에 버젓이 아들도 있는데 집으로 상간남을 끌어들일 수가 있나요? 저는 아내를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죽어라 빌었고 나중에 장인어른 장모님까지도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애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묻을 수 없는 문제라고 끝내겠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아들은 포기할 수 없다던 아내와 양육권 다툼 소송도 했죠. 결론적으로 아내는 경제력도 없었고 친정의 도움을 받기에도 힘든 상황이었고 또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들이 엄마가 아니라 저를 양육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 집을 정리하고 아들과 떠났고 아내는 그 지역에 혼자 남았습니다. 또 그 상간남의 아내가 제 아내를 고소했다고 하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탓에 이혼 후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혼을 했음에도 아직도 저한테 따로 한 번씩 연락하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다,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데 저는 아내를 많이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과 상처가 엄청나서 그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아들한테는 여전히 엄마고 아들한테 엄마 역할하는 것까진 제가 막진 않겠지만 나한테 당신은 더 이상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분명히 말해두었죠. 저도 단란했던 가정이 깨진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무엇보다 어린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 많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파렴치하고 도를 넘은 행동은 도저히 눈 감아줄 수 없었고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그렇게 낯선 괴물이 될 수 있었는지 가끔 생각합니다. 그저 외로웠다는 변명으로 남편과 아들이 있는 가정을 배신하고 아들이 잠든 공간에 낯선 남자를 끌어들인 그 사람. 내가 그동안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나 싶기도 하네요. 어른들의 잘못에 아들에게는 평생의 상처를 준 것 같아 아빠로서 너무나 미안할 따름입니다. 제 아들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평생을 다해 아들의 곁을 지키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겠죠. 제 서툴고 아픈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